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콩팥에 돌이 생겼다. 체외에서 이런 그대로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콩팥에 있는 돌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결석을 2mm 이하로 잘게 파쇄시켜서 소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죠. 비침습적 치료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1983년 2월에 독일 뮌헨에 그로사든이라는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초로 1세대 체외충격파 쇠석기, 우리 도니아 회사에서 만든 HM3 가는 이제 모형인데요. 방문했을 당시에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 왔는 첫 손님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환자를 갖다가 척추 마취를 시켜가지고 바퀴가 천정에 달려있는 그 도로래를 통해가지고 환자를 옮겨가지고 저 옆에 지금 물탱크가 보이는데요. 저 탱크 속에 물이 가득 들어앉았습니다. 저 속으로 사람을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목만 이래 나와 있고요. 상체하고 목만 나와 있고 하부 부위는 전부 다 물속에 잠겨 있어요. 저 물탱크 밑에 그 체외 충격파를 발사시키는 전기 수압식 하는 건데요. 저기에서 충격파가 이제 나오죠. 콩팥이 오른쪽 콩팥, 왼쪽 콩팥인데 이 오른쪽 콩팥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결석의 위치를 정하면은 자동적으로 충격파 기계가 저기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쏘기 시작하죠, 이제. 쏘는데 이게 소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앵왕이나 칼빈 소총이 있죠. 그 정도 소리예요. 고막이 다 날아갑니다. 그냥 들으면. 그래서 환자도 의사도 참관에는 저도 다 귀마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20분이지 30분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독일에서 발명되는 기계인데 제가 있을 때 3명 치료받던데 전부 다 아랍의 부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소음이 나니까 이 장비가 말이죠. 건물 1, 2층에 둘 수가 없어요. 지하에 기계가 설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마개를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피로감 때문에 환자를 하루에 3명, 많아봤자 5명 이상 볼 수가 없다.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좋기는 좋은데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 전까지는 결석이라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 보든지 안 그러면 배를 째고 돌을 빼내든지 그 2가지 치료 방법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비뇨기과에서는 수술을 할 때 당시에 수술하는 가장 많은 환자가 결석 환자였어요. 그런데 저게 말이죠. 저런 획기적인 기계가 나왔으니까 이 비뇨기과로 봤을 때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고가니까 제가 그거를 참관하고 나서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돈이 그 당시에 25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3억 원이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던 중앙대학병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금이었다고요. 더더구나 내과나 다른 큰 과를 제치고 비뇨기과에 그렇게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영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본 고베에서 1984년 12월에 일본 고베에서 제1차 한일 비뇨기과 학회가 열렸습니다. 뭐 바쁘게 가다 보니까 학술 프로그램도 보지 못하고 갔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는 것이 일본 그 도호쿠 대학하고 요코하마 대학에서 한 달 전에 제가 독일에서 봤던 HM3 체외 충격파 쇠석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치료했는 한 달 치료했는 경험을 2 대학병원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비싼 기계를 드디어 일본에서 2대가 도와가지고 가동을 시작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감을 느끼죠.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거 도는 날은 비뇨기과는 쑥대밭이 된다. 돌아오자마자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독일 가서 봤던 그 기계가 바로 코앞에 일본에 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경희대학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CT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얼마나 말이죠 유명해졌습니까? 그런데도 뭐 우리 원장님이 그림의 떡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념을 하고 있었죠. 아직은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 소개될 정도지. 이 대구 계명대학 비뇨기과의 이승준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내시경 회사가 있습니다. 슈톨츠 회사라고. 그 한국 지사장이 저녁을 초대했다고 같이 저녁 먹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 슈톨츠 지사장님하고 이승준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파리의 CMC라는 병원에서 2세대 체외충격파 세습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방문하도록 슈톨츠 지사장님께서 주선을 했더라고요. 그거 논의차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2세대 체외충격파 세습기는 마취도 필요 없고 물탱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엑스레이를 이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결석을 찾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갖고 결석을 찾을 경우에는 때리니까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맞아가지고 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격파가 쏠 때 초점이 빗나갈 수 있겠죠. 그거를 보면서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노출에 계속될 수밖에 없죠. 필요할 때마다 엑스레이를 투시를 하고 하는데 초음파는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계속 투시하면서 결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도 확실히 파격적이죠. 그 다음에 HM3라는 1세대 세습기는 전기 수압시 돼가지고 엄청난 소음을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세대 세습기는 이 앞전기 세습기예요. 소음이 아주 미약해요. 그러니까 기막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피로감도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거창한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꼭 지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스페이스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설치를 하는데 위치에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흥미를 끌게 있는 것은 가격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또 의료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 원장님은 계속 경질이 되지 않고 제가 제 일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편했다는 점은 너무나 저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와서 이제 장점을 쭉 말씀을 드렸죠. 우리 원장님이 알았으니까 뭐 가서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잠도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당신 믿는다. 사자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맙고 그 의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